여러분, 제가 요즘에 만들어보고 싶은 사스입니다. 채널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한번 컨셉을 설명드리면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AI SNS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이 랜딩 페이지의 디자인을 어떤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히어로 섹션도 만들어 보았고요. 문제를 제기하는 프로블럼 섹션도 만들어 보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솔루션 섹션도 만들어 보았고요. 비포 앤 애프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느낌을 봤을 때 어떠신가요? 일단은 AIT는 거의 안 나지 않나요? 요즘에 만들어지는 웹사이트를 보게 되면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뭐 이제 클로드 코드로 샤드CN UI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느낌, 각각의 LLM 모델마다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만든 이 랜딩 페이지에서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프론트엔드 작업을 할 때 일관성 있게 만들고 AI 티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 광고 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이 콤바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콤바이라고 하는 거는 프론트엔드 전문 프론트엔드 특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클로드 코드, 커서, 안티그래피티 이런 거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에이전트가 아니고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코딩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콤바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범용 코딩 에이전트가 아니고 완전히 프론트엔드에만 특화된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프론트엔드 특화 에이전트에 어떤 장점이 있고 누가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콤바이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채널이라고 하는 사스 프로젝트를 이제 추가적인 페이지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서 콤바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콤바이라고 하는 에이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에이전트가 아니고요. 완전히 특화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에 굉장히 특화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용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보다 이제 프론트엔드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이 콤바이를 활용할 때가 훨씬 더 좋은 맥락 그리고 일관성 같은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강력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콤바이는 이렇게 400개 이상의 프론트엔드 관련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그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특별한 점은 단순히 이제 웹상에 있는 정보를 긁어다가 넣어둔 게 아니고요. 콤바이 팀이 이제 직접 테스트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검증한 정보로 이제 레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은 레그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LM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한 특화된 도메인 지식을 직접 주입시켜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콤바이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직접 검증한 레그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일관성 있는 형태로 잘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일관성 있는 페이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이유는 콤바이에서는 컴포넌트 인덱싱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콤바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프로젝트에 있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인덱싱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add index를 눌러가지고 컴포넌트를 인덱싱을 해줄 수가 있고, 컴포넌트가 있는 폴더를 이렇게 셀렉트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은 인덱싱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인덱싱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덱싱이 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을 쭉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이제 컴포넌트들을 가져다가 모아둔 것뿐만 아니고 각각의 컴포넌트마다의 이 설명 같은 것들도 이제 달아주어서 에이전트가 어떤 UI를 만들어주기 전에 이 컴포넌트 인덱싱이 된 것을 먼저 참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미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쓰니까 프론트엔드의 일관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구조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콤바이는 이렇게 컴포넌트 인덱싱을 하는 부분 말고 프론트엔드 전문 스킬들도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콤바이에서 지원 가능한 스킬은 이렇게 세 가지 스킬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스킬이라고 하는 개념은 클로드 코드에서 나온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에게 어떤 특정 작업을 더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이 스킬이 하는 것들인데, 클로드 코드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스킬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스킬 자체를 개발하고 하는 거, 내 워크플로우에 맞게 스킬을 최적화하는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콤바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자주 활용하게 되는,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스킬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create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 스킬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만들어진 페이지는 이렇게 랜딩 페이지만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추가적인 다른 페이지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슬래시 명령을 입력하면은 스킬을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킬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 와이어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봤습니다. 새 페이지를 추가할 거야,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 3개를 추천해줘 라고 작성을 해보았고,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와이어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전체적인 구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개발을 시키는 것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본격적인 디자인이나 개발하기 전에 전체적인 화면 구조나 레이아웃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진행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을 먼저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콤바이에서는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인 스킬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스킬 한번 활용을 해보고 있는 거고, 컨텍스트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에이전트가 이렇게 역으로 질문해주는 부분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콤바이에서도 질문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고, 3개 모두 만들어 달라고 하고, 레이아웃 구조는 콤바이가 알아서 선택을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밀도도 그냥 콤바이가 알아서 선택해달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응답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이 만들어지는 동안 콤바이의 기술 스택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콤바이는 이렇게 테크 스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테크 스택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프로젝트가 어떤 기술 스택으로 되어 있고,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고, CSS 스타일링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고, 기술 스택에 대한 규칙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콤바이는 400개 이상의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직접 검증한 문서 기반으로 레그로 학습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 스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도 뭐 Next.js, Bit, Gatsby, Astro, Nuxt 거의 대부분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드 툴,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뭐 이제 CSS 관련된 거, 테일윈드 버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저장을 시켜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끔 에이전트가 개발하다 보면은 우리 팀의 규칙에 맞는 어떤 기술 스택을 가지고 개발해주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에이전트가 그것을 어기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콤바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테크 스택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미리 정해두고 프론트엔드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와이어프레임 3개가 다 생성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생성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HTML 파일로 와이어프레임을 각각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가격 페이지, 그다음에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 앱 대시보드 페이지 이렇게 3개의 HTML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 이제 오픈을 눌러주게 되면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와이어프레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콤바이 익스텐션을 활용해가지고도 이제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간단하게 한번 다시 리뷰를 드리도록 하고요. 3개의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생성이 되었는데, 대시보드 페이지 와이어프레임으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어프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자인 같은 게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인 이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콤바이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와이어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콤바이 와이어프레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존 컴포넌트를 재사용한 컴포넌트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컴포넌트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 사이드바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이제 랜딩 페이지만 만들었었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존재하지 않고, 이건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컴포넌트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런 상태 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탯 카드라고 하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와이어프레임에서 표시를 해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알림 카드에 대한 부분이 초록색 배지가 붙어 있는데, 이건 이제 기존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티피케이션 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둔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임에서도 이렇게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다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해주는 게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생성하는 단계에서 프론트엔드의 전체적인 이런 구조 자체를 확정짓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컴포넌트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프로젝트에서
재사용해야 되는 컴포넌트, 그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컴포넌트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와이어 프레임에 대한 퀄리티는 그렇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퀄리티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 크레이트 와이어 프레임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이 검토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앱 대시보드 페이지 구현해줘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콤바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IDE에서 대부분 다 이제 익스텐션으로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VS 코드, 안티그래비티, 윈드서프, 트레이, 키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개발 완료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콤바이의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지금 콤바이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만든 이 페이지가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브라우저를 조작하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2차 검증까지 진행을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보드 페이지가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와이어프레임을 실제 코드 기반으로 이렇게 콤바이가 잘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런 컴포넌트나 디자인의 퀄리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를 조금 더 이제 다듬어 보기 위해서는 콤바이 스킬 중에서 리뷰 디자인이라고 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이 리뷰 디자인이라고 하는 스킬을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리뷰 디자인이라고 하는 스킬은 이렇게 시각 디자인, UX 사용성, 반응형, 모바일, 접근성, 마이크로 인터랙션, 모션, 그 다음에 일관성,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페이지를 디자인 리뷰를 해주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색상이나 타이포그래피, 반응형, 일관성 이 정도로 한번 리뷰를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리뷰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콤바이가 브라우저를 통제하면서 직접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이나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다 체크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모바일 반응형이 구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따가 리뷰 디자인 스킬로 이런 것들이 잘 검증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리뷰가 완료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하나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레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4개의 이슈에서 이제 크리티컬 3개, 하이 2개, 미디엄 6개, 로우 3개 이렇게 심각도에 따라서 이슈를 나눠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모바일 반응형 이슈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거를 바로 찾아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모바일에서 사이드바가 220 픽셀 고정폭으로 렌더링 되어서 메인 콘텐츠가 화면 밖으로 밀려나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분석 차트 막대가 안 보인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증이 되었고요. 디자인 스킬 한번 돌리기만 해서 우리가 방금 만든 페이지에 대한 이런 이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요. 크리티컬 이슈에 대해서만 먼저 수정을 요청을 해보았고요. 이슈가 수정이 되는 동안 콤바이 익스텐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콤바이 익스텐션에서는 이렇게 특정 도움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send to agent로 보내게 되면은 에이전트로 이제 프롬프트가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도움 요소를 직접 선택해가지고 해당 요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에이전트에게 바로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스니퍼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니퍼를 선택하게 되면은 스니퍼를 통해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요소를 선택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스니퍼를 통해서 영역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에서 이런 위치, 컴포넌트의 위치 같은 거 수정하는 경우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빠르게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 수정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확인해 보니까 모바일 뷰에서도 이제 반응형이 다 잘 지원이 되었고요. 기존에 이제 사이드바 부분도 이렇게 햄버거 바로 토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테마를 추천하는 이런 디자인 스킬도 있기 때문에 색상이나 타이포그래피, 간격, 다크모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게 우리 프로젝트에 뭔가 적합한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스킬들도 같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콤바이는 이렇게 리소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리소스 기능을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자주 활용하게 되는 UI 라이브러리나 디자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색감 같은 거 이제 조합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이런 폰트 같은 거 변경하는 거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이제 추가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콤바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통합을 시킬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콤바이에서 골뱅이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리소스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리소스에서도 이렇게 UI 라이브러리, 디자인, 영감, 컬러, 타이포그래피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빠르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서비스에 적절한 폰트,
추천해줘 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도 폰트 같은 것들을 이제 추천해서 이제 적용까지 알아서 다 해주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매직 UI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대시보드 페이지에 적용하면 좋은 UI 컴포넌트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콤바이 에이전트가 매직 UI 서비스에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 페이지에 적합한 그런 어떤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콤바이가 추천해줬는데, 첫 번째로는 넘버 티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효과를 추천해줬고요. 이렇게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 두 번째로는 매직 카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효과인데, 이렇게 카드 주변에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러한 효과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니메이티드 리스트라고 하는 콘텐츠 카드가 이렇게 리스트업 될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도 이렇게 추천해줬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용을 시켜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3번을 적용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런 숫자 같은 것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형태이고, 그리고 콘텐츠 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따가 매직 UI 애니메이션 같은 거 적용했을 때 이런 게 어떻게 잘 바뀌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구현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제 들어가서 한번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숫자 같은 것들이 이제 쭈르륵 올라가면서 되는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컨텐츠 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애니메이티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한번 이 세로 고침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카드들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직 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라디언트가 변경되는 것도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카드에다 마우스 올리게 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것까지 굉장히 잘 만들어서 기존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성도 높게 이런 식으로 구현이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서비스를 배포할 때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이외에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퀄리티를 또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데요. 콤바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SEO랑 접근성에 대한 스킬도 이렇게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우리 서비스가 검색에 잘 걸리도록 그런 것들을 세팅해 주는 게 Improve SEO라고 하는 스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많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 장애가 있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도 우리 서비스를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웹 기반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쭉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스킬이 Improve Accessibility라고 하는 이 스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바이의 이런 여러 가지 스킬들, 그리고 홈바이의 이런 리소스 연동 기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초반에 이런 식으로 단순한 와이어 프레임으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완성된 페이지까지,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간 페이지까지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콤바이의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콤바이는 프론트엔드 특화, 프론트엔드 전문 에이전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범용 에이전트가 아니고 프론트엔드 작업에 완전히 특화된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인덱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 컴포넌트를 재사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특화 스킬이나 리소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디자인부터 그리고 접근성까지, 그리고 디자인뿐 아니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퀄리티까지 챙겨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프론트엔드 퀄리티가 아쉽거나 뭐 AI 티나지 않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거나,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한계점을 느꼈다 하시는 분들은 콤바이를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고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무료로도 이렇게 300 크레딧을 월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창에다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